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일 수요일에 네 번째 미준 방송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방송을 4개씩이나 찍냐고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사실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활계획표에 작성을 해놓고 사무실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동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3개 정도의 영상을 만드는데 그쳤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기침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2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2시간 넘게 걸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침이 조금 많이 잦아져서요. 조금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는 기회가 되는 대로 3개 이상 한 4개 정도의 영상을 매일매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힘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언제나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일 수요일 날 보내드리는 네 번째 미주음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3월 2일 네 번째로 준비된 미준의 컨텐츠는요, 포트폴리오 훔쳐보기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지난주 토요일 날 공개가 됐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기사는 2월 26일 토요일 날 작성이 됐고요.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워렌 버핏이 그가 가지고 있는 승리하는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그리고 여기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리스트가 나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에서는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탑 15이 공개가 됩니다. 이 점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이고요. 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 전에요. 워렌 버핏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기사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다른 굉장히 훌륭한 그 어닝 결과를 토요일 날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재벌 기업은 계속해서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 투자에서도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긁어 모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워렌 버핏의 나이가 이미 91세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한 92세 정도가 되겠죠. 자, 91세의 오라클 오브 오마하. 워렌 버핏의 별명입니다. 오라클 오브 오마하. 오마하는 미국의 굉장히 한적한 지역의 이름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워렌 버핏의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월스트리트에 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 지방에 있으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월가에 가 있으면 너무나 소음이 많다는 거죠. 쓸데없는 정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끔 한다. 이러한 그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오라클 오브 오마하라고 칭송되고 있는 워렌 버핏이 그가 투자하고 있는 탑 에퀴티 홀딩을 공개를 했다. 그리고 공개하는 방식은요, 매년 그 투자자를 위한 레터를 발행을 하는데 이 레터에 공개가 돼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레터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레터입니다. 워렌 버핏의 2021년 애뉴얼 버크셔 해서웨이 쉐어홀더 레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좀 긴 내용의 레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레터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 레터에 나와 있는 문구 중에 가장 중요한 패러그래프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기대는요, 롱텀 비즈니스 퍼포먼스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 기업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Not because.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때문은 아니냐면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에 이 종목들이 잘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 기업들, 이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찰리와 나는, 여기 찰리는 이제 찰리 먼거를 얘기하죠. 찰리 먼거와 나는 스톡 피커가 아니다. 주식 종목을 고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피커다. 우리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고르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개 종목 중에 탑 15, 가장 그 홀딩의 비중이 높은 15개의 종목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애플이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 전체 주식 중에 6%를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하죠. 왜냐하면 애플이 시가총액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6%를 버크셔 해스웨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체 그 주식의 13%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2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주식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고요. 20%나 갖고 있네요. 자, 4위는 코카콜라 9%, 무디즈라는 기업은 13%를 보유하면서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고요. 여섯 번째로 비중이 많은 투자 종목은 버라이즌입니다. 전체 주식의 한 4%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은 US 방콧 10%, BYD라는 중국 기업이죠. 8% 전기차입니다. 자, 그리고 쉐브론 같은 경우는 2%,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8%. 자, 제너럴 모토즈가 지금 4%를 가져가면서 한 1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12위에는 이토츠 코퍼레이션이 나와 있는데 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미쓰비시가 6%를 가져가면서 13위에 랭키가 되어 있고요. 14위는 차터 커뮤니케이션 전체 지분의 2%를 소유하고 있고요. 마지막 15위에 턱걸이를 한 종목은요. 미쓰이 앤 컴퍼니 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탑 15 보유 종목 비중으로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탑 15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요. 그 밖에 종목 중에 좀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비중의 0.63%밖에 되진 않지만 스노우플레이크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0.54%에 불과하지만 아마존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서 비자에도 0.54%, 마스터카드에도 0.43%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 워렌 버핏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오미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새롭게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홀딩즈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최근에 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버크셔 해스웨이의 탑 15,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직접 고른 15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우리가 함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이러한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과연 워렌 버핏은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많은 점수를 주게 되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요, 버크셔 해스웨이 탑 15 홀딩 종목 리스트라는 새로운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살펴보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레이팅즈입니다. 이 레이팅즈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개의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SA Authors Score, 즉 시킹 알파에 기고를 하고 있는 준 전문가들, 그러니까 블로거라고 부르는 주식 준 전문가들이 과연 어떠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지 보면요, 대부분 다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MITSY, 미쓰이 앤 컴퍼니가 4.0을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중국 전기차 그리고 전기 배터리 관련 기업인 BYD 역시 4.00, 그리고 ITOCF 이토츠 코퍼레이션이 4.00을 받고 있고요. 쉐브론이 그 뒤를 이어서 3.92, GM이 3.77, 버라이전 3.77,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66이라는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가장 좋게 평가하는 종목은요, 단연 애플입니다. 무려 4.39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월가의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GM이 4.31, 코카콜라가 4.15, 쉐브론이 4.13, 그리고 MCO는 무디즈 코퍼레이션인데요. 4.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퀀트 스코어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과연 수치적인 분석을 했을 때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떠한 퀀트 스코어를 받는지가 굉장히 좀 관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5점 만점에 4.98을 받는 종목이 보입니다. 바로 쉐브론인데요. 그 뒤를 이어서 MITSY, 미쓰이 앤 컴퍼니도 4.87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 GM도 4.5이나 받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3.94를 받고 있는 종목은 차터 커뮤니케이션이고요.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애플인데 3.49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닝 쪽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리비전이 어떠한 형국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최근 들어서 계속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보이는데요. A+를 받는 MITSY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A를 받고 있는 종목도 3개가 보이는데, 버라이즌이 A, 그리고 쉐브론이 A-고요. 애플 역시 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어서 The Bank of New York Mellon Corporation이 B+, 그리고 코카콜라, GM 역시 B+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좋은 어닝의 그 예상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요. 디비던드, 배당을 살펴볼 텐데요. 과연 버크셔 해스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서 탑 50는 배당을 다 주는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이번에 살펴볼 배당은요. 배당률 중에서도 포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배당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배당률이 가장 좋은 종목은 버라이즌입니다. 4.77%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쉐브론이 3.94%. 자, 세 번째로 배당률이 높은 종목은 ITOCF고요. 3.54%. 네 번째는 USB 3.25. 그 뒤를 이어서 MITSY가 3.18이고요. 코카콜라가 2.83.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BK가 2.56. BAC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1.90. 그리고 AXP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0.88. 애플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애플의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배당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1.0을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0.53%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고른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일단은 P 레이쇼를 포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 레이시오 포워드라는 것은요.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이 기업들이 만들어낼 어닝에 몇 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가를 계산해 보는 거잖아요. 자, 굉장히 낮은 숫자가 나오고 있죠. 자, GM이 가장 포워드로 P 레이시오가 낮은데요. 6.67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GM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6.7배만 곱하면 이미 시가총액이 달성이 된다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버라이즌이 9.8배에 불과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10배를 넘어갑니다. BK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코퍼레이션인데 11.16배, USB가 12.76배고요. 쉐브론이 13.08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3.62배, 그리고 차터 커뮤니케이션이 19.85배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0배 정도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의외로요. 코카콜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포워드로 봤을 때 25배가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PE 레이쇼를 갖고 있는 것이 코카콜라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좀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진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의 PE 레이쇼는 포워드로 했을 때 26.8배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PE 레이쇼만 좋으면 안 되겠죠. 성장률과 비교를 했을 때 PEG가 좋아야 정말 밸류에이션이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PEG를 포워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G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E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1.0 밑으로 형성되는 PEG 레이쇼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평가를 해도 좋을 만한 굉장히 건강한 수치입니다. 자, GM 같은 경우는요. PEG 레이쇼가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에 비해서 PE 레이쇼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0.57밖에 되지 않고요. 자, 차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0.64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BK도 0.90, USB는 1.25, MCO가 1.57이고요. 쉐브론이 1.68, 애플이 2.3이라는 다소 높은 PEG 레이쇼를 포워드로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시죠.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요. 과연 성장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레비뉴로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쉐브론입니다. 쉐브론의 매출은요, 지난 12개월 동안 64%가 넘게 올라갔고요.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도 23%라는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BYD는 41.6%의 성장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줬고요. 앞으로 1년 동안도 40%가 넘는 건강한 성장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XP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죠. 39.68%의 성장을 지난 12개월 동안, 앞으로 12개월은 16%. 애플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28% 성장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은 14.9%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6%, 5% 다소 좀 둔화되는 느낌이 나죠. USB 역시 23%가 넘는 좋은 성장률을 과거에는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은 6.3% 정도를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매출이 아니라 넷 인컴을 보고 좀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EPS의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EPS라는 것은 이제 earning per share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EPS의 성장률이 좋았던 종목은 MITSY입니다. 미추이 앤 컴퍼니죠. 무려 210%나 성장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65%,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90.9%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USB가 66.67%, ITOCF가 63.48% 성장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 63.16%, CHTR이 58.9%, GM 역시 50%가 넘어가는 건강한 어닝의 성장을 보여준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포먼스, 과연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그 퍼포먼스, 수익률은 과거에 어떤 추세를 보여줬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일단 지난 과거 1년을 보시면 쉐브론이 가장 좋았습니다. 44%,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43%, 애플이 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36%고요. 4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27%, 코카콜라도 무려 27%의 건강한 수익을 지난 1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S&P 500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장률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이 있죠. 자, 이번에는 3년의 토탈 리턴입니다. 그럼 3년 내내 어느 정도의 리턴을, 수익률을 만들어냈는지를 보면요. 일단 BYD 같은 경우는 400% 가까이 올라갔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291%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ITOCF인데 100% 정도가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MCO가 90%,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88.36%고요. CHTR이 74%,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1%,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지난 3년 동안 총 수익이 적어도 가장 낮은 수준이 지금 7%고 대부분 10% 이상, 20%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수익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장률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나 뛰어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일단은 가치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넷인컴 마진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넷인컴 마진이 가장 훌륭한 기업은 MCO입니다. 무디즈 코퍼레이션이 35.6%라는 굉장히 높은 순이익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4.1%, USB가 33.5%고요. 애플이 26.58, 코카콜라가 25.28, 그리고 BK가 23.2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8.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턴 온 에퀴티, 우리가 ROE라고 부르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애플이 단연 1위입니다. 145%, 엄청나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순이익이 오히려 한 1.4배가 더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그렇다는 거죠.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MCO가 94%가 넘어가는 ROE, 세 번째 코카콜라가 42%가 넘어갑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35%라는 ROE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버라이즌이 29.67%, 차터 커뮤니케이션이 21.97%를 보여주면서 건강한 ROE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너십을 좀 볼 텐데요. 오너십 중에서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은 과연 인사이더, 내부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일단 중국 기업 BYD만 30%가 넘어가는 내부자 보유 비중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자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투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요. 인스티튜셔널 퍼센트, 즉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GM은 전체 비중의 84%를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MCO도 80%가 넘어가고요. BK가 76%, USB가 67.57%, 그 뒤를 이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66.58%고요. 쉐브론도 64%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50%가 넘어가는 비중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되죠. 반면에 가장 그 기관의 비중이 낮은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미국 외에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에는 부채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라고 써여 있죠. 제 생각에는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는 그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잘 고르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의 모습은 어떤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커런트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1.0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있는 기업 몇 개만 지금 커런트 레이시오가 1.0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1.0 위로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동성 자산이 유동성 부채보다 많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장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MCO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61% 정도 더 많다라고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데투 에퀴티 레이시오죠. 자, 데투 에퀴티 레이시오라는 것은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더 많으면 100%가 넘어가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차터 커뮤니케이션은 무려 512%가 나옵니다. 따라서 나의 자본보다 지금 부채가 5배가 더 많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건강한 지표는 아닌 것 같고요. MCO 역시 270%가 넘어가는 데투 에퀴티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라이즌 역시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215%나 되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189%, 코카콜라도 177%가 넘어갑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레버리지를 잘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이자를 이용을 해서 170%나 지금 부채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올라가 있다. 뭐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우량 기업들이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일부러 올렸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우량 기업들은 지금 그 연준의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많은 부채를 끌어다 쓰면서 굉장히 저가에 남의 돈을 써서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만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부채가 좀 올라간 이러한 우량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탑 15 종목을 가지고 수치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요, 세계의 그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훔쳐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좀 그 분석을 하면서 종목을 고르는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